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쏟아졌죠. 장맛비가 흠뻑 내렸는데요. 오늘도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인데요. 곳에 따라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거센 비가 내려졌지만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22대 국회에 지방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원주천 둔치 지하에 유입 집수정과 저류조, 관로 등을 설치하는 비저모염 저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죠. 7월 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한기호, 송기현 의원 공동으로 발의될 전망입니다. 두 의원실은 강원도가 제출한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양수 의원은 보전 구규림 등을 도지사가 매각 교환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담긴 개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달걀 선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달걀 선별장과 지게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어제 원주시청에서 원례회의를 열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국제 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지지했다며 정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스케이트장 유치에 관해 특정 지역을 지지한 적은 없으며 강원도 어느 지역에 유치하더라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22대 국회에 지방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에게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입법, 또 신속 집행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원곡로 사무실을 방문했던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한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행안부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건의사항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지난해 12월 7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시 용해인 의원에게 지방직 공무원의 고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행정전화 자동 전수 녹음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시간의 근무 시상이나 시간에 근무할 때 이제 식비,
정액급식비 현실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용해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전에 만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쉬워하면서 2024년 초 대정부 질문 때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약속대로 그 2월 초에 행정안전부에 공식적 질의를 했고 답을 받았는데요. 그 행정전화 사전 녹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나머지 왜 정액급식비나 수당 같은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답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기한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 개선 노력에 대한 답을 받은 거라 그 부분에 의미를 좀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는 12일 국회 용해인 의원실을 방문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법을 입법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이 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은 뭐 일종의 각질 금지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인데요. 네. 이미 근로기준법에는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보면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된 것이고 2019년쯤 바뀐 법인데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 법이 미비된 부분이라 판단해서 요거를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삽입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요 관련해서는 공무원 사회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반영하는 취지를 좀 담고 있는데요. 공직사회가 선출된 권력의 지위를 받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 권력의 성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이에 맞춰 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선출직 공무원은 늘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서두르게 되고요. 가끔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도 밀어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의 말을 듣지 않자니 눈에 벗어나게 되고 그 말을 듣자니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공직자들이 법사위에 불려나와서 쩔쩔매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쾌하실 장면일 수도 있지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을 선언적 의미로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모로 갑질을 금지하기 위함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와 함께 신속집행,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지까지 주장하게 되셨을까요? 예, 신속집행이란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어차피 써야 할 지방 예산을 일찍 써가지고 이제 정부 재정 투입으로 투자 증가,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약간 이런 거를 네.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문제로 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컨트롤하는 도구로 이걸 좀 활용을 해요. 신속집행률이 낮으면 교부세 같은 것에 이제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지방정부를 컨트롤하는데 요 정책을 좀 이용하기도 하니까 제도를 좀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좀 지방정부 공무원들 사이에 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속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무리하게 집행하게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선금 지급이란 게 있거든요. 네. 공사나 용역을 하게 될 때 기간이 길다 보면 사업자가 그 자금 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된 금액 일부를 미리 주는 제도가 이제 선금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신속 집행률을 높이려면 선금을 많이 주면 신속 집행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공무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선금 좀 신청하시라고 이런 좀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냥 웃지 못할 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돈을 미리 받으면 약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미리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운용하느라 쓰다가 정작 그 하청업체에 줘야 될 돈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는 좀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좀 악용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좀 지방 정부, 지방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서요. 이렇게 좀 폐해가 많은 거는 폐지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또 요구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높이듯이 신속 집행률만 높이는데 급급한 네네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네요. 뭐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부작용 저희는 많이 보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폐지를 주장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공무원법에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입법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처우 개선이 우리 사회의 문제 일부로라도 좀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 상황이 좀 방치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하냐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가 있어서 정치적 발언도 좀 지나치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고 무시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입법 미비 상태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는 용해인 의원 같은 분들은 좀 풀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이제 그거를 좀 붙잡고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요구사항이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과 또 선출직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 입법, 또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폐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외에도 지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개선이라기보다 저희가 어쨌든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시민들이 듣는 방송이고 좀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제 기득권 집단으로 인식되어서 처우 개선을 얘기하면 배부린 소리만 한다 이런 반응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이 공직에 오지 않아요.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이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처우 관련된 목소리를 낼 때 저것들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그 내용을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행정 서비스 이용하시다 보면 좀 답답하다 느끼실 때 있고 화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요구를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지난달에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을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도시, 농지, 산지와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원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비점 오염 물질로는 도로상에 쌓인 분진, 도시 지역의 먼지,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점 오염원은 정화 처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와 쓰레기 퇴적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이렇게 오염 물질이 걸러지지 못해서 빗물바지가 막히게 되면 침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원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환경과 최성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학성동, 일산동, 원동 일대 총 101.37헥타르에서 강우 유출소와 함께 배출되어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원주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국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93억이 투입되어 원주시 학성동 81-1번지 1원 원주천 둔치 지하에 5,000 세제곱미터 용량의 저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 저류시설의 강우 유출수를 저류하며 12시간 동안 침전하여 오염물질을 가라앉힌 후 비교적 깨끗한 상등수는 원주천으로 다시 방류하고 침전수는 원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네,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원주시는 학성동, 일산동, 원동 일대 초기 우수에 포함된 비점 오염원을 처리해 원주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인데요. 네. 해당 지역의 101.37헥타르에서 발생되는 초기 우수 5,000 세제곱미터를 저류 처리할 수 있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 저류 시설의 강우 유출수를 저류하며 12시간 동안 침전해 오염물질을 가라앉힌 후 비교적 깨끗한 상등수는 원주천으로 다시 방류하고 침전수는 원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주천의 수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홍수와 악취 등 여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류시설은 지하에 설치돼 눈으로 보이지 않고 저류시설 상부에는 꽃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환경과 최성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이러한 비점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원주천 둔치 지하에 5,000 세제곱미터 용량의 저류시설과 유입 집수정, 관로, 제어 시스템, CCTV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후 강우 유출수 대비 연간 처리량은 73,887 세제곱미터이며 저감 부하량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1,909kg, 부유물질 SS 9,301kg으로 BOD는 10.2%, SS는 37.7%의 연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원주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으로 원주천의 수질이 이전보다 좋아지길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으로 원주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수 생태계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깨끗한 물을 위한 생활 실천, 또 농업 농촌에서는 스스로 화학 비료 적정 사용량과 농약 사용량 감축하기 등 시민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9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영월군이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김진환 주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영월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영월군은 어떤 분야, 어떤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이루어졌나요?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주민복지과 김진환입니다. 이번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평가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형, 인턴형 5개 유형에 대하여 예산 및 사업 추진 7점 등 31가지 평가 지표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다. 5개의 지표를 통해 선정이 된 거군요. 네네. 네, 영월군은 그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자리를 제공받으신 어르신은 총 몇 분 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영월군에서 제공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3가지 유형 32개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익형 일자리는 2,684명, 사회서비스형 166명, 시장형 42명, 총 2,892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업종에서 근로를 하게 되시나요?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일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익형 사업으로 환경정화 활동, 또 경로당에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급식 도우미,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등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말벗을 해드리는 노노케어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서비스형으로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세탁 및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분 좋은 빨래방,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는 작품따 공유냉장고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시장형 사업으로 카페 및 매장 운영, 디저트 제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에서 어르신분들이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곳곳에 꼭 필요한 업무들을 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주로 선호하는 업무는 어떤 분야인가요? 시장형 일자리 사업 중 이 영월군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희망 카페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셔서 커피를 만들고 업무를 익히는 과정과 고객과의 소통에서 얻는 성취감이 크다고 하십니다. 직접 바리스타 역할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바리스타를 꿈꾸잖아요. 요즘 카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르신분들께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기쁨이 될 것 같은데요. 영월군이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에서 특히 주천명과 영월읍에 개소된 앞서 말씀하신 기분 좋은 빨래방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기분 좋은 빨래방,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하시는 업무는 주로 이불 세탁 및 배송 업무인데요. 네. 2024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에는 소규모 집수리, 집안 정리정돈 등 집안 환경 개선, 방역, 우유 배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영월군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신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맞습니다. 반응은 좀 어떤 편입니까? 일자리를 하시기 전에는 집에서 TV만 보게 되는데 일자리를 참여하신 후에는 시간도 잘 가고 경제적 수익도 생겨서 만족해 하시고요. 또 동년배 간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할 수 있어 일자리 참여에 만족해 하십니다. 혹시 그래도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안 계실까요? 대부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요? 만약에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아쉬운 부분을 이제 건의하듯이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뭐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희 이제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업무를 알선해드리고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 중에 취업형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 사업은 저희 이제 일자리를 알선해드리는 사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취업형하는 이 수행 기간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른 일자리 알선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청을 하면 더 다른 분야로 또 소개를 이어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책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영월군의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일자리 발굴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시죠. 네, 영월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는 가족지원센터에서 행정 보조 업무 및 시설 이용 안내,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산품 포장 및 납품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영월군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관심 좀 가지시라고 끝으로 또 한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원하시는 일자리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일 하시는데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김진환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비 예보가 계속 있으니까요. 빗길 안전운전하시고 보행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